세상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되게 순탄하고 순조로웠고 그냥 이 강남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 대치동에서 학원 돌려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학벌 좋고 이 엄마 아빠의 백으로 은행 들어가고 공무원 되고 그러고 이제 결혼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는 집값 올라간다라고 해서 또 주담대 내서 집을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네 채 사고 했더니 갑자기 80억이다 100억이다 120억이다 이 자산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받고 이 어느 정도 직책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한테 명함 건네기도 좋고 간판도 있고 뭐 되게 우아하게 멋있게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 몇 채 했더니 자산도 되게 순식간에 늘어서 60억 늘고 80억 늘고 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유 부리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요새 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집값은 2배, 3배 뛰어 있다라고 하는데 거래는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대출이자 갖고 있었는데 대출이자 갑자기 늘어나고 2배, 3배 되고 뭔가 좀 이상하죠. 심상치 않고 2025년, 6년 이러다가 이 종부세도 늘어날 것 같고 세금 더 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이제 수익 실현해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살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주택자이고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당해야 될 이자가 서서히 이제 불어나는 거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맞벌이하고 있고 아직은 부부 합산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실수령액이 꽤 되니까 실수령액으로 1,800만원, 2천만원 받으니까 충분히 괜찮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25년이 아니라 26년, 27년, 28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리만 때, IMF 때,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리만 때보다 IMF 때보다 지금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빚낸 규모도 커졌고 자산 금액도 같이 늘었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월급이 5배, 10배 오른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빚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아파트를 투기했던 대가를 이제 서서히 치를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불건전한 부동산 자산 시장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죠. 25년에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까지 내려갈까요? 아니죠. 지금 150인데 기껏 해봤자 140, 130 후반대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2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한 8년쯤 돼야 한 100 언더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 3, 4년 동안 집값은요 와르르 무너져 있겠죠. 꽤나 안 좋은 상황까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부동산 거품이 이뤄놓은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결국 감당 못할 일들이 싸그리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도 문제고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연체 부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덮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감당 못할 빚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가계부채가 전세금 포함하면 3천조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기업부채와 정부부채 합치면요 7천조죠. 7천조. 저는 6천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6천조라고 알고 있었던 건 전세금을 빼면 6천조, 전세금 포함하면 7천조죠. 정부부채가 2천조가 넘는데 세금이 안 늘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싸그리 다 민영화되고 다 가격이 오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빚이 없는 사람들은요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 야, 뭘 좀 줄여야겠는데 어떡하지? 많이 힘드네. 빡세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런 말도 못합니다.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정신이 나가서. 아마도 앞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기가 끌고 다니던 이 비싼 차, 이
멈춰 세워놓고 기름값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고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추락하면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죠.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주차장에 딱 내놓고 멋있게 딱 내리고 이랬는데 누가 차 문 열어주고 그럼 10,000원 20,000원 주고 그 지랄하며 살아왔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5,000원 10,000원도 없어서 허덕이며 되게 이제 비참하게 살면요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내려와서 적응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삶이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면서 아마 좀 도둑도 늘어나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안 갚는 이제 한심한 인간들도 늘어나고 상황이 아마 개차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걱정들, 고민들,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며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험한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하고 견디려면 정말 굳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정말로 끈질기게 질긴 이 생존력을 내보이겠다라고 각오해야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겪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이 미친 아파트 공화국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지고 월급도 떨어지고 회사의 이익도 떨어지고 이 나라 전체가 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으면 좀도둑, 아량치기, 소매치기, 별의별 이제 범죄자들이 늘어나고요. 이 사이비 정배도 늘어나고 이 무서운 이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고담 대구시 이 뭡니까 사모펀드의 천국, 광주 이런 지역들이 아마 가장 먼저 무서운 일이 생기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놈의 아파트 공화국에서 아파트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더 살아가는 삶이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